이번 시간은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길이, 무게, 시간, 온도를 재는 것인데요. 알맞은 측정 도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로 길이를 재어보고요. 그리고 온도계로 온도를 재어보고 시계로 시간을 재고 그리고 몸무게는 뭘로 재죠? 그렇죠. 체중계로 재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고자 하는 것을 수치화시키는 것, 이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과학자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측정 도구의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공부할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적 측정 방법을 알아보고요. 선생님이랑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험 관찰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알아본 것에 대해서 퀴즈를 제시할 겁니다. 퀴즈를 해결한 다음 여러 가지 측정 도구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알맞은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돼요. 길이를 측정하는데 저울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무게를 잴 때는 저울, 길이는 자, 시간은 시계, 온도는 온도계와 같이 적정한 측정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키를 재는데 30cm 자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길다란 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측정 도구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측정 도구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의 사용 방법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죠? 그렇죠. 재고자 하는 물체의 한쪽 끝을 0에 맞추고요. 반대쪽 끝에 있는 숫자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이 자의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측정 도구의 활용법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다른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한 후에 평균을 구하면 더 정확한 측정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탄산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탄산수를 만들었죠. 그 탄산수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측정해야 할까? 첫 번째로 물을 측정해야 돼요. 물은 100ml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식용소다는 4g, 식용부연산은 2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측정 도구는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도구의 이름은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라고도 하고요. 눈금 실린더입니다.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측정 도구이고요. 사용 방법은요. 이렇게 다양한 측정 도구들 중에서 다양한 눈금 실린더 중에서요. 측정하고자 하는 물의 양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눈금 실린더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리터의 물의 양을 재려 그러면 여기 있는 2리터의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200cc의 물의 양을 재려고 그러는데 2리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이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물의 양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정한 크기를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이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을 때에는 눈금 실린더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약간 기울여서 안쪽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정확한 양을 측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네 번째. 액체의 높이와 눈의 높이를 맞추어 눈금을 읽어줘야 돼요. 특히 이렇게 물은요. 끝에 부분이 볼록해져요. 끝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생기죠. 이 볼록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오목한 면을 읽어줘야 돼요. 오목한 면 중요합니다. 오목한 면을 읽어줘야지 정확한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가루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보는 도구예요.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은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측정 도구고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전자저울은 아주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조금 가벼운 무게를 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라가서는 안 돼요. 작은 가루의 물질이나 아니면 작은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고요.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은 첫 번째로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아야 돼요. 그런 다음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공기방울이 빨간색 원 가운데에 오도록 다리 높이를 조절해요. 그림과 같이 여기 빨간 원이 있죠? 빨간 원이 있는데 공기방울이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다리의 높이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다리는 이렇게 보이듯이 지금 이쪽 두 개, 앞쪽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를 돌리면 높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원 단추를 눌러서 전자저울을 작동시키고 약포지를 먼저 올린 뒤에 0점 단추를 눌러서 0점을 맞춥니다. 여기 보다시피 전원 버튼 있죠?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커지고요. 0점 단추는 조금이라도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무게를 빼고 싶다 할 때 눌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포지라는 것을 사용해요. 약포지는 뭐냐면 가루 물질을 전자저울 위에 바로 뿌렸을 경우에 쓸어 담기 힘들겠죠. 그래서 네모난 약포지를 올리고요. 그 위에 가루 물질을 올리면 약포지를 접어서 쉽게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곳에다가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루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약숟가락, 약포지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종이, 이게 바로 약포지예요. 약포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십자가로 접혀져 있죠. 이렇게 접는 이유는 종이를 약간 그릇처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다가 가루물질을 부을 때 이 선에 따라서 접어주면 쉽게 가루물질을 부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퀴즈를 해결해 볼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를 잘 듣고 아름이 공책에 정답을 작성합니다. 작성한 답안은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 비밀글로 꼭 올리고요.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러면 우리 OX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 측정하려고 한 양보다 약간 큰 눈금 실린더를 사용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는 방법은 1번 O, 1번 X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문제를 꼭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2번. 눈금 실린더에 액체를 부을 때 눈금 실린더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세워서 붓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3번입니다. 평평한 곳에 눈금 실린더를 놓고 액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눈금을 잃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음 4번입니다. 눈금을 읽을 때에는 액체의 볼록한 부분을 읽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잘 생각해 보세요. 자, 4번까지는 우리 눈금 실린더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5번부터는 전자저울과 관련됩니다. 5번. 전자저울을 수평이 잘 맞는 탁자 위에 놓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6번. 0점 단추를 눌러 0g으로 맞춘 후 약포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가루 물질을 넣어 무게를 측정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잘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과연 이게 맞는 문장일까? 7번. 액체 물질의 무게를 측정할 때에는
종이를 그릇 모양으로 접어서 그곳에 액체를 붓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는 문장일까요? 다음 8번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전자저울의 모서리에 올려놓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다 풀었나요? 자, 여러분들 다 푼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과제 게시판에 비밀 게시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글로써 1번 O, 2번 X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올려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과연 몇 개나 맞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책 7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물의 부피와 가루물질의 무게를 잴 측정 도구와 그 다음에 사용법을 정리하는 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정리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 외에 물의 부피나 가루물질의 무게 말고 다른 것들의 뭐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어떤 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활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요. 그 찾아본 결과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도구 말고 추가적으로 3개 이상을 찾아서 꼭 붙여놓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의 부피를 잴 때도 이 눈금 실린더 말고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의 활용법은 어떤지, 또는 길이를 잴 때는 뭘 사용하는지, 온도를 잴 때는, 시간을 잴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고 활용법을 조사해서 포스트잇에 꼼꼼히 적어서 붙여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모두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려두면 돼요. 자, 이상으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